네, 잘 들리고 잘 보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 비디오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사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하는 법을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좋아지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연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말 못하는 갓난아기는 개체 생존을 위해서 부모가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이 사투리를 쓰면 자식도 사투리를 씁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은 단어를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가 부르는 노래, 그 멜로디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멜로디라는 것은 결국 파장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파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욱하는 성격이라는 그 비유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욱하는 성격 역시 가만히 보십시오. 내 부모님은 어떤가? 부모님의 성격이 보통 그래요. 그것을 보고 은연중에 배우는 겁니다. 그 배운다는 것은 이 파장 속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어투, 선택하는 단어, 기뻤을 때 하는 표정, 화났을 때 하는 태도, 화가 났을 때 참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을 갓난 아기였을 때부터, 그렇죠? 하얀 도화지가 색이 드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부모님이 파란색이면 파란색, 그렇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스냅스 조합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짧게 보면 3세 전에 끝납니다. 유치원 교육이 3세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아기를 보육하는 부모나 아니면 보육하는 어떤 다른 분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쉽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못하는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우리 애기 예쁘네, 잘하네, 그리고 손뼉을 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기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개체 생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똥만 싸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믿게 보이면 안 된다, 잘 보여야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체 본능의 심리예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엄마한테 사랑받아야지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유치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데 사회나 교육에서 그것을 더 부추깁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계시든 이런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예를 들어서 뭐 여유가 있었을 때 뭐 친척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뭐 용돈을 드렸다. 근데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전에는 그러더니 요새는 뭐 연락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면 항상 사랑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을 밖에서 찾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을 밖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이야. 이 껍데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것은 껍데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네. 저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 같네. 저 사람은 무슨 텔레비에 나오네. 유명한 것 같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 같네.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당신 인생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로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의 연봉이 한 1억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그래도 살 수 있어.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거 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지. 그런데 갑자기 뭐 같은 동창이 연봉이 10억이라고 들어보십시오. 기분이 어떤가? 항상 비교하는 삶을 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물방울로 사는 겁니다. 물방울. 물방울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물방울들이 또 큰 물방울을 부러워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지구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외계에서 태어났다면 또 다른 형식의 경험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젖뛰자마자 무슨 좋은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나면 또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뭐 학원을 다녀야 되고.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등수대로 학생을 앉혔어요. 등수대로. 학급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물방울이고 우리는 우리 삶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개체가 물방울이고 그리고 그중에 큰 물방울이 되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방울이 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방울이 크면 증발되지 않습니까? 큰 물방울도 마찬가지예요. 물방울로 사는 삶은 그것이 크든 작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방울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태어나서 말 못할 때부터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배웠고 사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점점점 주입시켰고 지금도 매스메디아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철봉에 매달린 것처럼 아둥바둥 흔들리면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체력장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력장을 그렇게 했어요. 남학생들은 이렇게 그 턱걸이를 하고 여학생들은 철봉에 매달리기. 그런 형식으로 체력을 잰다는 것 자체가 물방울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자격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치와 자격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자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태어날 때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자격증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자격증을 따서 무엇을 하겠다 아니면 뭐 당신이 그런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에 조금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건과 환경에 계시든 여러분은 누구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자격이 인생 자격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인생 자격증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인생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당신이 가진 자격입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그게 당신이 가진 자격입니다. 그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면허를 따고 운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롱 면허증이 되죠.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면허증만 따고 운전 안 하면 운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생 자격증,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롱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뭐합니까? 물방울 키재기. 학원에 가서 애우고 학교에 가서 애우고 맨날 밤낮 애우기만 해요. 왜 그런지 모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공부 잘해서 효도하겠어. 그렇죠? 그냥 효도가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어.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랑받으려고. 효도라는 것이 결국 부모님께 사랑받겠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나 성인이 돼서 부모님께 하는 말이 똑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어요. 그 뜻이 뭡니까? 사랑받겠어요. 그렇게 사느라고 자신이 가진 인생 자격증을 장롱이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이상한 종교 단체에서 서울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종로거리를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막 쫓아오면서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닐까.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삶은 허전한 삶이에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다른 큰 물방울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기분이 나빠요. 항상 나이가 먹어갈수록 두려워집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두려워져요. 그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지금 서너 가지 주제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제대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대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배웠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인생 자격증으로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 태어나자마자 그 인생 자격증은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도 다 버렸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다 버렸으니까. 대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부모님께 사랑받으려고, 결국은 사랑받으려고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들도 자신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제가 하는 내용보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파장을 따라오신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업, 연애, 결혼, 사랑, 사업, 무슨 뭐 자기 사랑,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저를 구독하고 계신데, 제가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는 것은 이 파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기 때문에. 울리는 거예요. 진동파기 때문에. 가슴을 울려요. 왜 그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이상하게 조금 더 알고 싶거나, 이상하게 좀 끌린다. 내 마음에 울린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같다. 종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철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 아니면 그 수많은 유튜버들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 당신이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사람. 독일에 앉아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든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인생 자격증을 다시 꺼내십시오. 그것은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울리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에 울리는 겁니다. 아직도 그 인생 자격증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지금 50이든 20이든 60이든 상관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 인생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가슴에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인생 자격증을 꺼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 자격증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울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은사님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준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아니면 내 자식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정말 좋겠죠. 그럼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이 이 주위에서 너가 인생 자격증이 있고 그 인생 자격증은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그 도파민이 바로 그 슈퍼 파워야. 너 속에 다 들어있어. 그건 호르몬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항상 내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자격증이 없다. 그렇죠? 너는 그렇게 생긴 대로 태어나서 그렇죠? 그런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 죽으면 땡이야. 아무것도 없지. 뭐가 있어. 혹시 뭐 종교를 잘 가지면 뭐 천당에 갈 수도 있고 극락에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잘 몰라. 그렇게 산다면 참 불안하고 인생이 참 재미가 없겠죠. 근데 내가 태어난 조건과 환경이 이렇게 당신이 인생 자격증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습니다.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인생 자격증이 아예 없다. 그러면 그냥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조건과 환경에 그냥 맞춰서 살다가 죽으면 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그것이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있으니까. 있는 것 같아. 잘 몰랐어. 뭔가 있는 것 같아 아직.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손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있다는 것이 점점 확신이 생겨. 그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겠죠. 가슴에 안 울리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몰랐다는 거죠. 그 뜻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을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메조라는 분? 이름이 메조네요. 나이에 무관하게 인생 자격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용기가 생깁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내용을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어디서 사냐고 자꾸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독일 시골이죠. 알프스 근처에 이곳을 제가 산책하면서 사진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저하고 또 소통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물방울로 사는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방울로 사는 인생은 아무리 가져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사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너가 큰 물방울이 되라. 큰 물방울이 조금 더 버티겠죠. 작은 물방울보다. 하지만 물방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방울이 아니라 바다로 살 수 있을까요? 바다로 산다는 인생은 무엇인가? 바다로 사는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많이 주어진다기보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다 주어지고 당신이 바다이기 때문에 물방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다로 사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는 저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방울의 삶과 바다의 삶의 차이. 그러면 바다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바다로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그럼 바다로 살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바다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당신이 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제 얘기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 자격증이 있는지 내가 바다인지 물방울인지 모르고 소위 헤드리스 치킨 목이 없는 닭처럼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금 사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바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러면은 어떻게 바다인 줄 아느냐. 나는 오늘부터 바다다. 그럼 바다가 됩니까? 아니죠. 당신이 왜 바다인지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의 끝에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당신이 바다인지, 왜 내가 바다인지.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랑이라든지 자신의 가치라든지 인생의 자격증이라든지 바다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다로 살고 싶어요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다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물방울을 많이 모아. 그러면 내가 연못도 되고 연못도 커지면 강도 되고 그럼 내가 바다가 되겠지. 그것은 그리드죠. 그리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바다입니다. 그것을 과학의 끝에서 제가 깨달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세미나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12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거쳐서 여러분이 왜 바다인지, 그래서 바다로 사는 법이라는 지금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28일, 29일 동안 당신은 누구인가? 그런 주제로 물방울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연구소를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학적으로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다인 이유를 물리학적인 이유로, 양자역학의 이야기인 이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날에는 당신이 바다인 이유를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는 당신이 바다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사는 법에 관한 액티비티, 또 여러분과 라이브 Q&A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바다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 그 12월 25일까지 등록하시면 특별히 할인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는 지금 그 비디오 밑에 있으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까지 등록하시면 특별히 할인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바다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소위 관점이 바뀝니다. 물방울로 보는 인생, 물방울로 보는 내 직장, 물방울로 보는 내 사업, 물방울로 보는 내 고객, 그것과 내가 바다로서 보는 내 고객, 내가 바다로서 보는 내 사업, 내가 바다로서 보는 내 직장, 내가 바다로서 보는 내 자식, 내가 바다로서 보는 내 부모, 내가 바다로서 보는 내 배우자, 내가 바다로서 보는 내 자식, 소위 그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히 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것은 종교나 철학처럼 무엇을 믿어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렇죠? 안 믿어져요. 하지만 과학적인 사실과 증명 속에서 스스로 그 해안을 얻게 되면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자기 사랑, 자기의 가치, 또 인생 자격증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이냐. 지금 나이가 얼마이든 여러분에게 인생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인생 자격증이 있어서 용기를 갖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셔야죠. 사용하셔야죠. 여태까지 지금 40, 50대까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언제 사용하실 것입니까? 근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내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바다가 되는 인생.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계시면 지금 2020년 굉장히 다사다난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물방울로 사는 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바다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다가 됨으로써 여러분이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역시 여러분을 보고 배울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역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감정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을 알면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변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이라는 것이 90% 이상, 99%의 사람들은 감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쁜 욕을 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내가 매출이 저조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하고, 내가 누가 매출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조건과 환경에 계속 받아치는 겁니다. 그걸 감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고 배운 거죠. 어렸을 때 내가 말 못할 때부터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얼마를 받았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든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감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감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렇죠? 감정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조건과 환경에 쉽게 받아치는 방식으로 감정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조건과 환경에 받아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감정은 소위 슈퍼 컴퓨터입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그 손주가 할머니 그럼 컴퓨터로 그러면 메일을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듣고선 그래 메일을 보내? 그래서 컴퓨터로 써서 프린터를 해서 그것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컴퓨터를 이메일을 보냈으면 1초도 안 걸릴걸. 그렇죠. 그 컴퓨터를 타입라이터처럼 그냥 사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감정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예민하신 분일수록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유를 조건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형이상학적인 무슨 심리학적인 뭐 철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물리학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 사용법이 뭡니까?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2021년 1월 달에 3주 과정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성공을 위해서 감정을 사용하는 법 3주 과정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 링크는 여러분 지금 이 라이브 끝나고 그 비디오 밑에 그 인박스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감정은 무엇인가? 감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감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에 관한 내용은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감정을 부모님이 사용하는 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말 못할 때부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라든지 배우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저는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이 감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주에는 감정이 생기는 진짜 이유. 진짜 이유. 그리고 감정을 왜 나만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위에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쁘다. 그러면 상대가 내가 얼마나 기쁜지 정확하게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슬프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슬퍼서 울어도 얼마나 슬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감정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감정은 절대로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많은 계단이 있습니다. 검은색도 1000개의 검은색이 있다고 하듯이 내가 좌절을 느낀다, 내가 우울을 느낀다, 내가 불안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1000개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세 번째 주에는 감정 사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그렇죠?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참을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공을 위해서 감정을 사용하는 법.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 또 누구든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예전에 잘 살던 분들도 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불안은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감 역시 감정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의 진정한 경험의 에센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조건과 환경의 감정을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영업이 안 돼. 멘붕이야. 요새 사업이 안 돼. 멘붕이야. 요새
취업이 안 돼. 멘붕이야. 요새 무슨 되는 일이 없어. 멘붕이야. 멘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멘탈 붕괴라는 것은 사고라기보다 사실은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쉽게 무너져요. 컨트롤한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나지만 화가 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감정 사용,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렇죠?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감정을 사용하는 방법.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이 슈퍼컴퓨터인 감정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한 감정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내가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었고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냄새라는 것도 굉장히 빨리 민감하게 맡고 가끔은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 특히 예민하신 분일수록 그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무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래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할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12월 25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면 그러면 50% 할인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12일, 19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3번에 걸쳐서 8시, 밤 8시 한국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2021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금 끝내면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 여러분이 정말 중심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태어난 그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제가 지금 2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독자님들은 12월 25일까지 등록하시면 반액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방울이 아닌 바다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매 순간 느끼는 그 감정,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은 대다수 99%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이고 차이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또 더 열심히 해요. 그렇죠? 어떤 분 얘기는 병이 날 때까지 열심히 했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시크릿 속에 있는 시크릿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이제는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설명한다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김밥을 먹고 싶으면, 그렇죠? 김밥에 뭐가 들었나, 그 속에 뭐가 들었나 알기 위해서는 김밥의 단면을 자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그 세미나라든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유튜브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항상 단면을 잘라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짧지만 명확하고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과학을 공부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20년 넘게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고 속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제가 터득했고, 그래서 제가 좋은 코치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제 경험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저는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권님이 지금 어제 개인 코칭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전 상담과는 완전 달랐어요. 저는 상담을 안 합니다. 사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20년을 받던 분도 계셨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20년을 받으면 항상 약을 줍니다. 그래서 약이 없으면 잠이 안 와요. 거의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그 영권님도 영권님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로 바꿔드립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영권님? 그래서 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바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진동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관점이 변하는 코칭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배워야 된다는 것보다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당신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산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100군데로 올라가고 싶다. 그렇죠? 북한산 100군데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100군데를 올라가 본 사람이 그 100군데를 올라갈 때 어떤 곳에서 뭐 좌회를 박아야 되는지, 어떤 곳은 어떻게 가야지 안전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코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과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또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모르는 것을 이렇게 훅가시 치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경험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 선생님들이 만일에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쭉 100m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빨리 뛰어와. 이쪽에 오면 좋은 거 있어. 빨리 뛰어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진흙탕인데, 그렇죠? 빨리 뛰어라 그러면 뛰어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진흙탕인 것 같지만 이렇게 옆으로 돌아오면 진흙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왔으니까. 어제 영꽃님이 그러셨어요. 저를 그렇게 보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잘 살았고 부유한 집에서 살아서 유학도 가고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유학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영꽃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 그랬으면 제가 왜 코치 같은 걸 합니까? 라이프 코치를. 왜 그런 걸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았다면 제가 뭐 이렇게 독일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무슨 한국에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제 경험은 저는 열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또 영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이 3개입니다. 독일어 채널, 영어 채널, 한국어 채널. 제가 지금 제 힘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열정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그 오랫동안 고통이 똘똘똘똘 뭉쳤을수록 열정이 오랫동안 불이 붙는 겁니다. 그게 오래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열정이 오랫동안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정이라는 것이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나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명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사명감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자는 왜 독일에 앉아서 채널을 3개씩이나 만들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뭘 가지고 그럴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까? 톨스토이의 그런 책도 있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 안에는 커다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열정이 오랫동안 불이 붙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제 프로그램에 동참하신다면 단순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독일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어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영어 채널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내용은 How to overcome your fear.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여러분들이 제가 영어 채널을 만들고 독일어 채널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프로그램에 동참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이 바다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위치에서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저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어 채널도 만들고 독일어 채널도 만든 것입니다. 무슨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 프로그램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결국은 여러분이 세계의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영권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개인 코칭 후에 180도 변했습니다. 원래 1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그랬는데 신기하게 계속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가슴에 울린다는 겁니다.
가슴에 울린다는 것은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제가 저를 8년 동안 보신 분도 계세요. 8년 동안. 제가 8년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8년 동안 저를 계속 보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랑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하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라이브에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리고 소위 엠파스가 굉장히 강합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코칭만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죠. 그냥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하소연으로 끝나겠죠. 나도 그랬었어. 뭐 그런데 할 수 없잖아. 그것은 하소연이고 그것을 넘었을 때 코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넘었을 때 나도 당신과 같은 고통이 있었고 그런 조건과 환경이 있었지만 나는 어떻게 넘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면 쉬운지 쉬운지. 왜냐하면 그 고통은 결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만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고통은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겁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그 큰 스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 인생에서 가장 큰 스승은 저는 굉장히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유학을 왔습니다. 독일에서도 공부했고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고 나서 진짜 알게 된 것은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큰 스승은 나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을 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치가 된 거예요.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많은 고통을 준 사람.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나를 고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사실은. 이쪽을 보라는 거예요. 이쪽을. 그래서 찌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많이 고통을 주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거나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그 자식과 부모 관계가 천륜이라는 겁니다. 천륜. 하늘이 준 인연. 내가 태어날 때 만든 사람. 그분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일 때 내가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내가 꼭 넘어야 되기 때문에.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 욕하잖아요. 그렇죠?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소연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하소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시부모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고통을 통해서도 성장하시는 분이 있지만 진짜는 친부모와의 관계
그것은 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겁니다. 꼭 넘으려고. 또 중요한 것은 요 사이에 지금 의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디제스터, 그렇죠?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개인적인 어떤 비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을 겪는 분이 많은데, 그것을 물방울로 보면 그냥 나의 운이 없는 불행이거나 그런 나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바다로 보면 지금 의식이 지금 성장하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조건과 환경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유는 소위 웨이크업 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웨이크업 콜이라는 것은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잠자다가 자명정 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웨이크업 콜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로, 영어로. 근데 그 웨이크업 콜이 자명정이 그냥 잔잔한 음악으로 따라라라라 그러면 사람들이 누르고 그냥 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엄마가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그렇죠? 이불을 확 걷어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그렇죠? 그럼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의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소리가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일 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혼돈된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나를 꼭 깨워주라 이야기하면, 나에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는 그게 내가 원치 않은 조건과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쉐이킹, 나를 굉장히 흔드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근데 그것은 자신이 만든 거예요. 내가 정말 깨어나고 싶어서.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구독자님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다면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깨어나서 누군지,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에 마지막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인생 자격증 여러분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물방울이 아니라 바다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바다라는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 감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시면 저에게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